자, 교재는 313페이지 공소시효입니다. 자, 여기부터 볼게요. 이 공소시효라는 게 뭡니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 시간적 효력을 뭐라 그래요? 공소시효라고 해요. 그래서 의의를 보시게 되면 범죄 행위가 종료한 후에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했을 때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그랬어요. 취진 읽어보시고.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시효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 쳐보시고요. 통째로 다 외우셔야 돼요. 자, 일단은 사형 같은 경우에 25년 나와 있죠. 25년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 무기는 15년 동그라미 치시고, 장기 10년 이상은 10년 동그라미 치시고, 그 밑에 7년 동그라미, 그 밑에 5년 동그라미, 그 밑에 3년 동그라미, 그 밑에 1년 동그라미. 자, 됐어요? 25, 15, 15, 17, 5, 3, 1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25년 나와 있죠? 25년 동그라미 치시고. 자, 숫자를 잘 익히셔야 돼요. 일단 앞에 건 몰라도 돼요. 뭐 사형 무기 일단 몰라도 되고요. 25, 15, 10, 뭐 13, 12 이런 거 없어요. 7이 있어요. 7. 뭐 7년 6개월 아니에요. 7이에요. 그 다음에 5가 있고 4년짜리는 없어요. 형소법 전체를 다 보더라도 4년짜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5, 3, 2가 없고 1이 있어요. 1, 그래서 1, 3, 5, 7 그쵸? 1, 3, 5, 7, 9가 아니고 9 없어요. 1, 3, 5, 7 다음에 바로 10으로 넘어가요. 10 다음에 15,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익혔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사형이에요. 사형 밑줄, 무기 밑줄. 사형은 25년, 무기는 15년. 여기까지 쉽죠? 사형 25, 무기 15. 15. 그 다음부터 잘 익히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장기 10년 이상이죠. 다 단기 없죠? 일단 단기 없어요. 장기 10년 이상 일단 4번 건너뛰고요. 그 다음에 장기 5년 미만이에요. 장기 5년 미만. 이게 징역 금고죠.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요 3호하고 5호를 한번 필기를 해볼게요. 장기 10년 이상이죠. 그 다음에 장기 5년 미만. 일단 이 두 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장기 10년 이상, 이건 얼마래요? 가보시면 10년이네요. 10년. 그 다음에 장기 5년 미만은 쭉 가보시게 되면 밑에 5년 나와 있죠? 5년입니다. 외우십죠? 자, 보세요. 10년짜리는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5년짜리는 5년이에요. 5년. 근데 앞에서 제가 1357 이렇게 나간다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10년과 10년 사이에 뭐가 있어요? 7년 있잖아요. 7년. 7년이 있다. 7년이 있다. 그럼 7년은 장기 10년 이상과 장기 5년 미만 이 사이에 있겠네요. 이 사이에 있겠죠? 그쵸?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필기를 해볼까요? 자, 7년에 해당하는 것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적을 것 같아요? 장기 10년 이상 했으니까 10년 이상을 겹치면 안 되잖아요. 10년 미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장기 5년 미만 겹치지 않아야 되니까 이것은 장기 5년 이상 이렇게 되겠네요. 이건 어떻게 된대요? 이것은 7년짜리가 된대요. 자, 그래서 이것이 4호입니다. 4호를 한번 볼까요? 장기 10년 미만이다. 10년 미만이다. 10년 미만이란 말에는 요 장기 5년 이상이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것은 7년짜리다. 이런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기준이 뭐다? 장기 10년 이상짜리다. 그 다음에 장기 5년 미만짜리다. 그리고 이 장기 10년짜리는 10년이고 장기 5년 미만짜리는 5년이라는 거예요. 5년. 됐죠? 자, 그 다음. 자, 이 장기 10년과 장기 5년 미만 사이에 있는 거 있죠? 사이에 있는 거. 이것이 뭐다? 장기 10년 미만, 장기 5년 이상짜리단 말이에요.
이것이 요 4호입니다. 4호. 4호. 4호가 7년짜리다 이런 말. 외우셨어요?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조문 통째로 다 외우셔야 돼요. 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사형은 25년, 무기는 15년.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 다음에 10년, 7년, 5년 여기까지 했어요. 맞죠?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제 뭐가 있나 하면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자격정지. 자격정지 역시 마찬가지로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그 다음 하나 건너뛰고요. 하나 건너뛰고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가 있어요. 자,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장기 10년 이상 자격정지, 이건 자격정지예요. 이것은 얼마짜리래요? 여기 5년, 땡땡 5년이래요. 5년이고 한 칸 건너뛰고 7호 가볼게요. 장기 5년 미만이네요.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는 땡땡 얼마래요? 쭉 가서 1년짜리래요. 맞지? 1년짜리잖아요. 1년짜리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징역금고 같은 경우에는 10년이면 10년이고 5년이면 5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격정지는 장기 10년짜리인데 이곳은 10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토막을 내서 5년으로 가요. 5년. 그 다음에 장기 5년짜리인데 이것은 반토막을 가는 것이 아니에요. 반토막 가는 것이 아니라 맨 밑에 거 1년짜리로 가요. 자,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제가 아까 1357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년과 5년 사이에 3년 있겠잖아요. 3년이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요 가운데 거예요. 가운데 거. 요 가운데 것인데 똑같아요. 똑같이 적어주면 돼요. 이것은 장기 10년 미만의 자격정지, 그쵸? 그 다음에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가 이 가운데 오는 거예요. 가운데. 이것은 3년짜리다 이런 말. 네, 됐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면요. 자, 여기 왼쪽에서 장기 10년 미만, 장기 5년 이상은 7년짜리였는데 자격정지 같은 경우에는 장기 10년 미만, 장기 5년짜리가 3년짜리가 돼요. 3년짜리. 그래서 보세요. 자, 왼쪽이 징역금고고 오른쪽이 자격정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10년짜리가 10년이었는데 이걸 반토막을 내버리면 5년짜리가 되죠. 그쵸? 5년짜리. 그 다음 왼쪽에서 중간에 것이 7년짜리였는데 7년짜리를 반토막을 내버리면 3년 6개월인데 3년 6개월짜리는 없어요. 그냥 3년 되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왼쪽에서 5년짜리가 5년이었는데 그럼 5년짜리 반토막을 내면 2년 같은데 2년짜리가 없고 1년짜리다. 1년짜리. 그래서 왼쪽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5, 7, 10이고요. 왼쪽에 오른쪽에서는 1, 3, 5예요. 1, 3, 5, 5, 7, 10. 5, 7, 10이에요. 5, 7, 10, 1, 3, 5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다 외우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자, 올라가 보시게 되면 여기죠. 벌금. 이 색깔로 할까요? 자, 벌금 나와 있네요. 벌금 동그라미 쳐보시면 벌금은 5년짜리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 구류, 과료, 몰수. 구류, 과료, 몰수는 1년짜리예요. 1년짜리. 그래서 외우시면 돼요. 자, 색깔칠하세요. 벌금은 5년, 구류, 과료, 몰수는 1년. 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다 지워버릴게요.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알아서 적으셔야 돼요. 사형 몇 년이에요? 사형 잘 보세요. 사형 무기. 자, 순서 1번부터 7번까지 내려온 순서 잘 보셔야 돼요. 사형 무기. 장기 10년 이상이에요. 장기 10년 이상. 한 칸 건너뛰고
4번 건너뛰고 5번으로 되면 장기 5년 미만입니다. 그쵸? 그쵸? 그러면 3번과 4번에 있는 걸 적을 수 있겠죠? 3번과 5번에 있는 4번을 적을 수 있겠죠? 이것은 4번은 뭐다? 장기 10년 미만, 장기 5년 이상짜리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자격정지로 가게 되면 장기 10년 이상이고 한 칸 건너뛰게 되면 장기 5년 미만짜리입니다. 그쵸?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것이 있죠? 장기 10년 이상과 장기 5년 미만 사이에 있는 거, 그게 바로 장기 5년 이상에다가 장기 10년 미만짜리입니다. 아시겠습니까? 6번이. 됐어요? 자, 그럼 올라갑니다. 사형은 몇 년? 책 보지 마시고 사형 몇 년? 25년. 무기는요? 15년. 그 다음에 3호는, 일단은 25, 15, 10이잖아요. 그 다음에 7이고요. 5고요. 3이고요. 1이잖아요. 그쵸? 1, 3, 5, 7, 9가 아니라 1, 3, 5, 7, 10이라고요. 그 다음에 15, 25라고요. 됐어요? 이거 여러분이 연습장에다가 책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적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무지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시험에. 그 다음에 벌금은 5년짜리고요. 구류, 과료, 몰수는 1년짜리다. 아시겠죠?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 제가 필기를 해드렸던 이 부분을 연습을 많이 하세요. 이 부분이 제일 헷갈리기 쉬워요. 자, 그러면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연습 좀 해볼게요. 자, 이건 필기를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절도죄의 법정형이 어떻게 됩니까? 형법 배우신 분들. 절도죄. 329조에서 절도죄 형량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돼 있잖아요. 벌금 필요 없고 일단 징역 볼게요. 자, 6년 이하의 징역이에요. 자, 6년 이하. 이것은 하한이 얼마인가요? 이 죄의 하한이 얼마야? 상한이 얼마고 하한이 얼마야? 하한이 1개월이잖아요. 그쵸? 하한이 1개월이잖아. 그런데 6년 이하 징역이니까 상한이 얼마예요? 6년인 거예요. 6년인 거예요. 6년이죠. 이건 장기죠, 장기. 이건 장기잖아요. 단기가 아니고. 그러면 장기 6년짜리인데 요 장기 6년짜리가 어디 나와 있어요? 1, 2, 3, 4, 5, 6, 7에서 어디 나와 있어요? 4번. 4번이잖아. 이거잖아. 장기 5년 이상, 장기 10년 미만이니까 이 가운데 거잖아요. 가운데 거 몇 년? 7년. 그쵸? 그래서 요 절도죄는 공소시효가 몇 년이다? 여기 이거 토대로 봤을 때 공소시효가 몇 년이다? 땡땡 7년이다. 절도죄는 공소시효가 7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강간죄 볼까요? 강간죄. 자, 강간죄는 법정형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돼요? 3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강도죄든 강간죄든 이 두 개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어요. 자, 3년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상한하고 하한을 적어볼까요? 하한은 얼마예요? 왜 나와 있잖아, 3년이라고. 그쵸? 상한은 얼마예요? 30년. 이것도 장기지, 그치? 장기를 말합니다. 그쵸? 그러면, 자, 장기 30년이네요. 장기 30년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돼요? 이게 사형 무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형하고 무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3호를 가보니까 장기 30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쵸? 장기 10년 이상 돼 있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래서, EJ 공소시효는 몇 년이다? 땡땡 10년이다. 이게 10년. 그래서 절도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고 강간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인 거예요. 10년.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249조 제2항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그쵸? 공소가 제기가 됐는데 판결 확정 없이 그 기간이 공소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이 지나요. 그러니까 공소가 제기된 지 25년이 지났는데 판결 확정이 안 됐어요. 그랬을 때는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해서 이것을 공소시효 완성으로 간주한다, 의제했다, 의제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제 공소시효는 몇 년이다? 25년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색깔칠하세요. 25년짜리 외워두세요. 자, 그랬을 때 공소시효 완성한 것으로 쳐주니까 우리가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내리는 판결이 면소 판결입니다. 면소 판결. 면소 판결 326조를 혹시 아시나요? 형소법 326조? 확사공패예요. 확사공패. 그래서 확사공이죠. 공이 공소시효 완성이거든요. 공소시효 완성되었을 때 내리는 판결이 이 면소 판결입니다. 면소 판결 이거 알아두시고요. 됐죠? 그 다음 밑에 시효 기간의 기준 볼게요. 자, 원칙.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법정형 밑줄 그시고, 법정형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 정해진 형을 말해요. 그래서 앞에 이제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 이 절도죄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329조라 그랬죠. 329조 강간죄는 297조 그 법조문에 적혀져 있는 형이죠. 6년 이하 징역, 3년 이상의 징역. 이 법조문에 적혀져 있는 형이 법정형인 거예요. 법정형. 그래서 제가 이 법정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공소시효 기간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되는 형은 처단형이 아니라 법정형이다. 이런 말이에요. 처단형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형에다가 곱하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 한 형이 처단형인 거예요. 그건 알 필요 일단 없고 일단 법정형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밑에 요 조문 가볼까요?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중 1개를 과할 때에는 빨간색으로 중한형, 중자 동그라미 치시고 중한형에 의해서 공소시효 기준을 적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형법 배우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밑에 조문도 잘 나와요. 형법에 의해서 형을 가중감경한 경우에는 자 여기서 가중감경한이잖아요. 요 한이라 그랬어요. 요 한이 이 처단형을 말해요. 처단형. 앞에서 제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다 그랬잖아요. 가중감경한 과거형이니까 이것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게 처단형인데 그때는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이라 그랬어요. 빨간색으로 아니한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러면 곱하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아니한 형을 무슨 형인 거예요? 이게 법정형이고요. 법정형. 이게 이퀄 법정형이라고요. 이 법정형에다가 곱하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 한 것이 처단형이거든요. 그래서 가중감경했을 때는 가중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의해서 이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한다. 이런 말입니다. 출제 잘 돼요. 요 색깔 칠하세요. 아니한에다 색깔 칠하셔야 돼요. 중자 색깔 칠하시고요. 자, 그러나 형법 이외에 특별법에 있을 때는 그 특별법상의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쵸? 이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특별법상의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 이란 말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자, 형법이 있고요. 형법상에 우리 앞에서 강간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강간죄. 그쵸? 그쵸?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이었어요. 3년 이상. 그건 3년 이상의 징역이었다. 이거예요. 근데 공소시효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공소시효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10년이라 했잖아요. 10년. 공소시효는 10년이었어요. 그래서 자 A가 B라는 여자아이를 강간했다. 근데 이 아이가 13세 미만입니다. 13세 미만. 그쵸? 근데 강간죄라고 하는 것은 이 객체 있죠. 객체의 나이를 불문해요. 그러니까 13세 미만이든 아니든 성인이든 할머니든 폭행협박으로 간음을 해버리면 강간죄가 돼버려요. 강간죄. 그러면 형법을 적용했을 때는 공소시효가 10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세 미만의 간음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이 있어요. 특별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폭력 처벌법이죠. 처벌법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13세 미만의 자에 대해서 강간한 죄가 있단 말이죠. 그 죄 같은 경우에는
이 무기라든지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성폭력 처벌법에 가보면 13세 미만자를 강간했을 때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그런데 이 우리 책 뒤에도 나와 있겠지만 이 성폭력 처벌법 13세 미만의 자 또는 이 장애자, 그쵸? 장애인 같은 경우를 건드렸을 때에는 이 형소법에 나와 있는 공소시효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제한단 말이에요. 배제. 그러니까 공소시효 기간이 이 13세 미만자 간음했을 때 그 기간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소시효 기간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는 뭐다? 여기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한다고요. 우리 책 뒤에 나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저기 326페이지 가보세요. 326페이지 가보시면 맨 위에 나와 있죠. 거기 사망에 가보시면 13세 미만의 자 또는 장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밑에 1호에 강간 등을 했을 때에는, 그쵸? 했을 때에는 그 세 번째 줄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즉 공소시효 특책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다. 무슨 그런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자 똑같은 13세 미만자라 할지라도 형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서 공소시효를 배제한다. 이런 말. 아시겠죠?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걸 일단 다 지워버릴게요. 그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지워버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특별법이 있을 때는 그 특별법에 따라서 정하면 돼요. 자, 그래서 밑에 판례 나와 있죠? 형법 제251조는 그쵸? 형법 이외의 법률, 여기처럼 특별법이 있을 때는 251조는 적용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 공범 있죠.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협의 공범을 말합니다. 형법 시간에 배우죠. 교사범하고 종범을 말해요. 그랬을 때는 이 교사범, 종범의 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범이 있어요. 정범의 형을 갖고 따진다. 됐고, 자 밑에 판례는 형법 시간에 배우는 판례인데 형법 배우신 분들은 아주 쉽지만 형법을 배우지 않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냥 외워버리세요. 중요한 판례이긴 하지만요. 범죄 후 법이 개정됩니다. 개정이 되어서 법정형이 가벼워졌을 때는 자 범죄 후에 법정형이 가벼워졌대요. 법이 개정되어서요. 그랬을 때 이 공소시효 기간을 정할 때는 그 가벼운 형이죠. 가벼운 형. 요 가벼운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이 된다. 그러니까 요 범죄 후 법이 개정이 되어서 법정형이 가벼워졌다. 이게 바로 신법이잖아요. 신법. 국법이 아니고 신법이잖아요. 개정이 됐으니까. 그렇죠? 개정 전의 법을 국법, 개정된 후의 법을 신법이라 그래요. 근데 신법이 형이 더 가벼워졌대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요 신법의 법정이 바로 뭐다? 공소시효 기간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고 이것도 색깔 칠하시면 돼요. 색깔 칠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가벼운을 무거운으로 바꾸면 틀리고요. 신법을 국법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다음 자 공소시효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 공소장의 수개의 범죄사실이 예비적 택일적으로 기재되었을 때는 각 범죄사실을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부터가 시험 잘 나와요. 자 상상적 경합입니다. 자 우리 형법에서는 상상적 경합이란 말을 아주 자주 썼죠. 근데 형소법에서는 이 과형상 일제란 말을 더 자주 써요. 그래서 같은 말인데 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혹시 이 형법을 너무 많이 배우신 분들 과형상 일제가 뭘까? 과형상 일제가 상경이라니까요. 상경. 자 상상적 경합은 실질적으로 수재죠. 수재이기 때문에 각 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공소시효 기간을 정해야만 됩니다. 그쵸? 형법 시간에 그렇게 배우잖아요.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보시고 이것도 형법 시간에 잘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할 때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상상적 경합인 거예요. 상상적 경합이 바로 행위가 한 개인데 죄가 여러 개다. 이게 상경이잖아요. 그래서 상상적 경합은 그 여러 개 중에서 가장 중한 죄로 처벌되기 때문에 과형상 일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서 공소시효를 적용할 때는 빨간색으로 각 죄마다 따로 동그라미지. 따로 따져야 할 것인 바. 그쵸? 그 다음 밑에 거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서
청탁,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탁, 알선을 한다라고 기망해서 돈을 뜯어냈습니다. 그랬을 때 뭐가 돼요? 이것이 사기죄가 돼요. 일단 사기를 쳐서 돈을 뜯어냈으니까 사기죄가 될 것인데, 이것이 변호사라는 신분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이게 판검사거든요. 판검사. 판사와 검사가 취급하는 사건에 대해서 청탁, 알선을 해줄 의사도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죠. 의뢰인 측에다 기망을 해서 돈을 뜯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전관예우란 거 아세요? 전관예우. 그러니까 이건 밑에 건 적지 마시고, 전직 부장판사다. 그럼 부장검사다. 이런 사람들이 사기치기 좋아요. 그렇죠? 10년 이상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개업을 했어요. 개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변호사가 된 거잖아요. 변호사가 된 것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구속될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이 왔어요. 그 사람이 재벌그룹 회장인데, 이 사람 구속되면 안 돼요. 구속되면 회사가 휘청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나를 제발 구속되지 않게 해줄 수 있느냐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직 부장판사 출신인데 당신 하나쯤이야 구속되지 않게 하는 건 누워서 떡먹기다. 저기는 법원에 가면 저기는 판사들이 다 내 후배인데 그럼 뭐 아무것도 아니다. 대신 성공보수로 얼마 줄 것이냐? 100억 달러, 50억 달러. 그런 경우가 실제 있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검사가 하는 구속적 부심, 그쵸? 재판을 할 때, 자, 이 변호사가 전직 부장판사 출신인 이 현직 변호사가, 자, 청탁, 알선을 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탁, 알선을 해주겠다고 이 상대방을 속여서 금품을 뜯어냈다고 했을 때 이것이 사기가 되면서요, 동시에 변호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법 위반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는 한 번 했죠. 한 번 행위를 했는데 한 번 사기치면서 돈을 뜯는 것인데 그것이 사기죄가 되면서 변호사법 위반죄가 되는 것이고, 두 가지 죄는 상상적 경합이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건 제가 형법 시간에 해드렸던 거예요. 자, 됐죠? 자, 상상적 경합이 있다. 근데 여기서 보세요. 자, 상상적 경합이라고요. 자, 사기죄하고 지금 변호사법 위반죄예요. 그쵸? 사기죄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변호사법은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데 요 사기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10년. 변호사법 위반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에요. 5년. 그래서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할지라도 사기죄까지 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공소시효는 따로따로 진행됩니다. 따로따로. 그래서 위에 나와 있잖아. 두 번째 줄에. 공소시효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각 죄마다 따로따로 정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필기를 한번 해보자면, 여기 변호사법 위반죄 나와 있어요. 밑줄 가보세요. 여기 5년이라고 적으세요. 사기죄 적었어요? 사기죄 밑줄 걷어요? 사기죄는 10년이라고 적으세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사기죄 위에다가 X 하시면 돼요. 요거 마지막에 잘 나와요. 사기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된다고 하면 틀려요. 형법 시간에도 무지 잘 나오는 판례일 뿐더러 형소법에서도 무지 잘 나오니까 꼭 좀 정리를 해 두셔야만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색깔 칠할까요? 여기 색깔 칠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공소장 변경을 볼게요. 자, 공소장 변경 있을 때 이것도 무지무지 잘 나옵니다. 이 판례 별표 쳐보세요. 공소시효 완성 여부는 빨간색으로 당초 공소제액이 동그라미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밑에 공소장 변경 시가 아니다. 밑줄 그시고 X 하시기 바랍니다. 자, 됐어요? 만약에 이 법정의 차이가 있을 때는
여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기준이 돼요. 이것도 봐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자,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당해 공소시효 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대요. 그때 내리는 판결이 무슨 판결이죠? 그렇죠. 면소 판결, 면소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자, 색깔 칠할까요? 이거 다 색깔이에요. 당초 공소제기, 그 다음에 변경되니 무지무지 잘 나와요. 이 1번 같은 경우에는 당초 공소제기 시점이 아닌 공소장 변경 시다. 그렇게 무지 많이 나오니까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공소장 변경 시가 아니라 당초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이라고요. 근데 차이가 있을 때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기준이 된다. 아시겠죠? 자, 밑에 거 볼게요. 자, 사기죄로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배임죄가 추가돼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졌네요. 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공소장 변경이 있을 때 당초 공소 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공소장 변경 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밑에 배임죄에 대한 공소시효 여부는 어느 시점이라고요? 본래 공소 제기 시점이다. 동그라미 쳐보시고 옆에 공소장 변경 시 밑줄 그시고 X. 아시겠죠? 요거 색깔 칠하세요. 이것도 잘 되는데 출제는 9위의 것이 무지무지 잘 됩니다. 이걸 꼭 좀 봐두셔야 돼요. 자, 됐고 여기까지 할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